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가 고파가지고 계란볶음밥 해먹으려고요. 계란볶음밥? 파 있으니까 파 썩기 전에 파기름 내가지고 집에 냉동 해물 있거든요. 냉동 해물 넣고 계란 좀 넣어서 볶음밥 대충 해먹으려고요.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귀찮아요, 요리하기가. 큰일인데. 달걀을 만져주고 나서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. 이 달걀에 똥꼬견이 있기 때문에. 일단은 계란을 먼저 볶아줄게요. 스크럼블 넣어줄 거예요. 여기에 파기름을 내줄 겁니다. 파기름이 좀 났으면 맛술 한 숟갈, 밥을 좀 퍼왔습니다. 밥을 조금만 더 넣어야겠어요. 여기다가 계란, 끝! 여기에 참기름 살짝, 모양이 조금 거시기한데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굴소스는 만능 치트키다. 요즘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 입맛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맛있다. 마지막 한 입입니다. 맛있다.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. 요리하니까 28도까지 올라가지고 더워가지고 드디어 에어컨을 개장했습니다. 비싼 에어컨 샀는데 전기세 아까워서 맨날 안 틀었거든요. 도저히 못 참겠다. 이 정도 온도 되니까 좀 살만하네요.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. 후식은 저번에 일했던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사온 방울토마토 먹고 있어요. 제가 최근에 그 톰 행크스 주연의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봤거든요. 그게 200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러니까 한 25년 됐죠. 이게 완전 명작이라 하더라고요. 이게 왜 명작인지 알았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약간 이 서사가 막 쌓여가다가 마지막에 좀 팡 터트려지는 감동이나 깨달음 같은 게 있어요. 이 캐스터웨이 한국 버전이 약간 김씨 표류기 같은데
김시표류기는 좀 약간 유쾌하고 조금 슬프면서도 즐거운 느낌이 좀 있는데, 이 캐스터웨이는 막 잔잔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찡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저 진짜 웬만해서 영화 보고 잘 안 우는데 최근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거보다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. 너무 쥐어짜가지고. 근데 캐스터웨이는 마지막에 울었어요. 마지막에 좀 슬프더라고요. 뭐 사실 그 영화라는 게 다 주관적인 거라서 누구는 봐도 안 슬프고 누구는 되게 슬프고 이럴 수 있는데,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 그런 영화나 음악 이런 걸 들으면 좀 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 같거든요. 약간 제가 약간 이 영화 보면서 좀 약간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영화 내용이 처음에 주인공이 그 페덱스라는 그 배송회사에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. 되게 바쁘게 살아. 막 좀 높은 관리자 역할인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막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는 누구보다 노력해야 된다, 빠르게 배송해야 된다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. 빨리빨리를 되게 외친단 말이에요. 그런 사람이었는데, 근데 무슨 배송 업무에 그런 사고가 좀 생겨가지고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 처리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출장 잘 갔다 오겠다면서 인사하면서 연말쯤에 이 반지를 열어봐라 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프로포즈 비슷하게 이제 미리 약간 예고살인처럼 예고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출장을 떠나요. 근데 비행기가 좀 사고가 생겨가지고 추락하거든요. 추락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은 그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요. 어차피 이런 영화는 뭐 반전 영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스포를 조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, 이 스토리 사이사이마다 그 주인공의 감정과 대사들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. 내용 전개를 알더라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. 아무튼 무인도 섬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도구도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적응을 해요. 거기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거든요. 근데 그 4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버텼냐면 3가지였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첫 번째는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선물로 줬던 그 초시계 안에 여자친구 사진 넣어놓으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,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한테 약간 주문을 건 게 있거든요. 거기 무인도에 떨어질 때 비행기 안에 있었던 그 수화물 중에서 택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실제 그 택배 주인한테 돌려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게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동기부여 중 하나인 것 같고,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그 환경에서의 또 도구들을 마련해가지고 또 막 살아가요. 특히 또 운이 좋았던 게 이 사람이 그 택배가 실린 비행기에서 추락했잖아요. 그 택배들이 다 막 되게 쓸모없는 것들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영화 보다 보면 다 이게 다 쓰임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로 계속 삶을 좀 영위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죠. 세 번째가 되게 재밌었는데, 우리 그 나 혼자 산다 그 고민형 아시죠? 걔가 이름이 윌슨이잖아요. 그 윌슨의 그 유래가 이 캐스터웨이였더라고요. 그 택배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그 배구공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. 그 배구공에 자기가 실수로 피를 묻혀갔는데 그게 약간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걔한테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해버려요. 그래가지고 걔한테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막 친구처럼 맨날 혼잣말 떠들면서 그렇게 4년을 버텨요. 저도 뭐 사실 어디 막 갇혀가지고 혼자 지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, 그 제가 볼 땐 주인공도 저게 배구공이란 걸 알면서도 너무 외로움이 그게 치다르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배구공한테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말을 막 걸고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약간 한 번씩 집에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막 혼잣말 할 때 있잖아요. 아, 라면 좀 먹어볼까? 이러면서 막 아, 맛있다 하고, 막 청소할 때도 막 그냥 혼자 청소 조용히 하면 되는데 아, 그게 어디 갔지? 한번 청소해볼까? 하면서 막 아, 이거 어떻게 닦아야지? 아, 이거 이렇게 닦아볼까? 하면서 막 혼잣말 주저주저 거릴 때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주인공도 그 윌슨한테 계속 대화하고 그러거든요. 나중에 이제 섬에서 탈출할 때 보면은 윌슨하고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슬퍼요.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앞에 내용의 서사를 다 듣고 보고 딱 그 장면을 보면 아, 그 찡한 게 있어요. 되게 네 덕분에 내가 여태까지 버텨갖고 살아올 수 있었다, 고맙다,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느낌으로 딱 이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배구공이 무슨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겠어요. 근데 그 주인공의 그 심정이 막 되게 슬프더라고요. 그 장면에서 본 건 아니고,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3가지가 그 주인공이 좀 살아갈 수 있었던 동기부여지 않나 싶고, 그 영화에서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그 섬에서 탈출하기까지의 그거는 솔직히 좀 살짝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4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때부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 4년 동안 주변 친구들하고 가족들,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주인공이 죽은 줄 알고 시체도 없이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, 이거 스포긴 한데 그냥 내용을 알고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스포니까 싫으신 분들은 스킵을 하세요. 그 돌아오니까 그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.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던 거지. 그러니까 계속 괴롭고 힘들어 하다가 결국엔 새 출발을 한 거예요. 주인공이 돌아왔을 때 그 전 여자친구도 멘붕이 온 거예요. 완전 막 기절하고 막. 결국에는 이제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이제
행복하라고 떠나 보내주는데 그게 너무 슬펐고, 그리고 제가 좀 찡하고 감동받았던 거는 그 주인공이 그 슬픔을 안고 자기 친한 친구랑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, 예전에 이제 4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사실 죽으려고도 했었다. 근데 실패했었고, 그게 약간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텨왔다.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랑 그 택배를 또 보내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다짐이 있었겠죠. 그런 것들로 힘든 것들을 꼭 참으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스스로한테 다짐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다짐하면서 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필요한 것들이 떠내려 왔었고, 뭔가 바람이 불면서 내 배를 타고 나아갈 수도 있었었고,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다.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, 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는 좋은 일들도 찾아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느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그러면서,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버텨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게 그 주인공한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사랑하는 거였는데 내 곁에서 떠났잖아요.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막 울거든요.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,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다, 뭐 열심히 살아갈 거다, 막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막 하거든요. 그러면서 파도에 휩쓸려왔던 그런 것들처럼 또 나한테 떴던 파도가 불어서 좋은 것들이 또 찾아와 주지 않을까라는 막 대사를 하면서 다시 뭐 씩씩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, 뭔가 저는 되게 그게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.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가 너무 힘든 시련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웠는데 그걸 잘 이겨내니까 좋은 일들이 찾아와서 좀 뭔가 희망이 보여서 잘 해결했는데, 결국에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고 좌절을 또 하게 됐지만, 이것 또한 지나간다 생각하면서 또 다른 행복한 일들이 찾아오겠지 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또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아가지고, 사실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위로가 좀 필요했거든요. 요즘에 약간 좀 막막한 느낌?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고 듣고 싶었거든요. 오랜만에 진짜 보면서 막 위로받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다, 포기하지 않으면. 정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응원을 해준 느낌? 되게 좋았어요. 진짜 인생에는 파도가 여러 번 치는 것 같아요. 그 파도 때문에 내가 휩쓸려 떨어질 수도 있고, 또 그 파도 덕분에 또 좋은 것들이 떠내려올 수도 있고, 그게 반복인 것 같아.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또 좋았다가 힘들었다가. 근데 저한테도 뭔가 좋은 파도에 떠밀려오는 선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, 한번 잘 견뎌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 두 번째 추천해주고 싶은 거, 전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 여러 장르 다 좋아하지만 특히 좋아하는 게 스릴러, 공포물을 좋아하거든요. SF 쪽하고. 최근에 본 드라마는 홈타운, 시리즈물인데 재밌어요.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 반 정도 봤거든요. 반 정도까지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습니다. 이게 내용이 처음에 걷잡을 수 없어요. 처음에는 공포물인 줄 알았어요. 막 귀신 비슷하게 나오고 이러니까.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약간 범죄물이고, 근데 범죄물인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오컬트적인 사이비 종교한 그런 느낌도 있고, 근데 그 나중에 또 가다 보면 또 마약 관련된 범죄도 좀 섞이고, 이게 뭐 아직 갈피를 모르겠어요. 대충 지금 반 정도 봤을 때는 사이비 종교 약간 사이코적인 드라마인 것 같긴 한데 재밌습니다. 또 이거랑 제가 몇 가지 또 추천드리면, 강하늘 주연의 그 인사이더라는 드라마 되게 재밌어요. 그것도 보세요. 신하균 주연의 괴물도 되게 재밌습니다. 스릴러나 이런 류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재밌어요.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도 재밌고, 그리고 지성 주연의 그 커넥션도 재밌습니다. 그 영화로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튼 그거, 강하늘하고 김무열 주연의 기억의 밤, 쫄깃쫄깃하거든요. 또 뭐 떠들어 볼까요?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제 얘기 별로 할 게 없네요. 요즘 하는 게 없어서. 저는 좀 당분간 좀 일은 쉴까 싶어요. 쉬면 안 되는데, 맞죠? 우리 저기 누구지?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한 형님이 얘기했나? 지금 쉬면 나중에 일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벌면 뭐 나중에 쉴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진짜. 그리고 저 그거 있어요. 그냥 별 잡담인데, 저번에 중문 거기 업체에서 일했을 때 길게는 안 했었는데, 그때 제가 유리 엄청 큰 강화 유리를 들고 가다가 사수랑 같이 들고 가다가 그걸 깨버렸어요. 제가 이 밑에 발턱이 안 보여가지고 발턱에 발이 부딪히면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서 살짝 흔들렸는데 바로 놓쳐가지고 깨졌거든요. 이게 엄청 무거웠어요.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돈 물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급여를 제가 안 받는다고 제가 그만뒀거든요.
근데 그 뒤에 이제 한 달 지났나요? 사장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급여 줄 테니까 한번 찾아와라 했는데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죄송하다면서 그냥 안 갔어요.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좀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좀 하게 한번 와라 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몇 시로 갈까요? 그러면 했는데 답장이 없어져서 제가 안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어제 또 연락 오셔가지고 급여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 하시면서 한번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자 하시길래 끝까지 안 받아도 된다 했는데 사장님이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왜 돈을 챙겨가야지 왜 안 받으려 하냐 하면서 근데 요새 돈도 좀 떨어지고 가서 좀 받으러 가야겠다. 그게 뭐 2만원이든 5만원이든 치킨 한 마리라도 사 먹을 수 있으면 가야지.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도 참 좋으신 분들인 거죠. 제가 그거 깨먹었는데 그래도 급여 일한 거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가봐야 될 것 같아 한번. 뭐 재밌는 일 없을까요? 덥다. 에어컨 껐는데 너무 더워요. 전기세 폭탄이라서 에어컨 막 쓸 수가 없어요. 여름에는 찬물 샤워로 버텨야죠. 더워라. 갑자기 옛날에 웃긴 썰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저 같이 살았던 친구 한 명 있는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.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둘 다 짠 남자여가지고 돈을 아끼자고 겨울에 너무 추워도 한파여도 보일러를 안 틀고 살았어요. 씻을 때도 아무리 추워도 그냥 팔굽혀펴기 100개 정도 하고 찬물로 막 씻고 팍 나오고 그랬거든요. 뜨거운 물 너무 쓰고 싶었는데도 그 친구가 보일러 버튼에다가 뭐라 해야 되지? 스프레이 뚜껑 같은 거 있어요. 그거를 딱 붙여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놔가지고 버튼을 못 누르게 막아놨단 말이에요. 이 새끼 진짜 나만큼 독종인 놈이다 하면서 그래 너도 나도 죽어보자 하면서 둘 다 보일러 안 틀고 그냥 겨울을 버티고 있었어요. 근데 하루는 임마가 장거리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집에. 그래서 제가 좀 눈치껏 그냥 방 2개 있는 3룸인가요?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나요? 3룸에 살았었는데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너 내가 하루 비워줄 테니까 그냥 괜히 돈 밖에다가 돈 쓰지 말고 너 좋은 시간 보내라 하고 제가 나가줬어요. 진짜 나 같은 친구 없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는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그냥 밤새로 놀려고 나갔었고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랑 막 밖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 잠을 자는 거죠. 제가 그때 한 10시, 9시인가? 9시쯤인가?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집에 정말 급하게 들고 가야 되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. 그 친구가 알겠다고 가지러 오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도 제 친구 여자친구랑 안면이 있는 사이여가지고 인사나 할 겸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혹시나 또 모르니까 비번 안 누르고 벨을 눌렀어요. 문을 열어줬는데 안에서 진짜 무슨 산신령이 나오는 것처럼 뿌연 연기가 확 나면서 갑자기 막 수증기가 가득가득한 거예요. 그리고 방바닥은 뜨끈뜨끈해.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 여자친구 왔다고 보일러를 개방한 거야. 그것도 풀가동. 둘 중에 한 명 화장실에서 뜨신 물로 펑펑 씻고 있었어요. 바닥 뜨끈뜨끈하고 내가 그 물건 가지고 들어가다 나오는데 진짜 이해는 되는데 너무 괘씸한 거 있잖아요. 이 새끼는 내가 추워 죽을 것 같다고 막 한 번만 틀자고 그렇게 애원을 했을 때는 손가락을 막 자르려고 했는데 그 배신감이 진짜. 물론 뭐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뜨신 물 쓰긴 써야죠. 충분히 이해합니다. 이해는 하는데 굉장히 괘씸했다. 그 보일러에 막혀져 있던 그 테이프 칭칭 감아져 있는 게 다 풀려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조카들 보러 갑니다.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냥 조카들 보면서 얘기하고 떠들고 노는 게 좋더라고요. 조카들 한 명이 4살이고 한 명 7살인데 둘 다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. 특히 그 4살짜리 조카는 몸에서 막 애기 살냄새 있잖아요. 막 그 분유 냄새라 해야 되나? 막 파우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좀 이렇게 그 애기 살냄새가 너무 좋아. 안고 있으면 그냥 뭔가 잠들 것 같은 그런 느낌.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 장가도 거의 갔고 아기도 낳아서 그 살냄새 맡겠네. 좋겠다. 부럽네요.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닮은 아이를 품에 안아봤으면 이번 생에 가능할까요? 이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인생. 저 아까 돈 받으러 했던 사장님 만나고 왔습니다. 또 빈손으로 가기 죄송해가지고 음료 한 몇 잔 사고 빵 사가지고 찾아뵀어요.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월급 받았어요. 사장님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사람 인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일자리 필요하면 또 말씀하라 하셨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더라고요. 사장님이 어떤 분 진짜 엄청 잘 사는 30대 남자 손님한테 물건을 판매했는데 침대 밑에 약간 금속판 금색으로 된 걸 좀 사장님이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어디 공장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원가가 한 80만 원도 좀 안 된 거예요. 근데 그 고객한테 얼마 받은 줄 아세요? 근데 그 고객이 엄청 금수저거든요. 서울에 100평짜리 엄청 비싼 집에서 혼자 살고 그런 30대인데 그 원가 80만 원짜리를 얼마 주고 구매를 해서 만족했냐면 1,450만 원을 주고 굉장히 고마워했다 하더라고요. 그 얘기 듣는데 엄청 이거 눈탱이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
또 한편으로는 그 사장님의 기술인 거잖아요. 이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영업을 잘했고 그거에 맞게 아주 잘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준 거니까 그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원가가 얼마든 중요하지가 않고 워낙 금수저다 보니까 고마워가지고 여행 갔다 와서 선물도 사줬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장님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내가 하려는 일에 있어서 그거를 필요로 한 사람들의 수준이나 퀄리티를 항상 체크하라 하셨어요. 사장님은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의 눈높이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는 이제 비싼 식당, 비싼 호텔 이런 데도 다 가본다 하더라고요. 항상 그게 막 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 내 앞으로의 내 고객들의 그 눈높이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체험을 한다더라고요. 지금 당장 저한테는 그게 막 쓰임이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언젠가 저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하나 장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일이란 걸 하다 보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. 짧았지만 좋은 인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조카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거 얼마 들었는지 좀 궁금한데요? 꽤 되네? 아싸, 꽁돈 생겼다. 사실 꽁돈은 아니죠, 제 돈이죠. 우리 조카들하고 힐링 타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큰일 났다, 흰옷 입고 와가지고 또 옷 다 버리겠다. 우리 4살 조카가 초콜릿 같은 거 엄청 묻혀가지고 어디야? 이렇게 어디야? 또 해봐, 또 해봐. 삐리리 해보세요. 삐리리. 고개를 돌려보세요. 진짜 로봇, 너가 로봇 같아. 정면을 보세요. 삐리리. 삐리리. 아, 귀여워. 왜 저기 큰 거서 가야 돼요? 사진 찍어줄까? 아니요. 여기 배우 가야지. 하세요. 삼촌 선물이야 이거? 네. 아빠 옷 가져오세요. 하나 거기는 스파시야. 고마워. 보세요.